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모 노마드의 역사 기행입니다. 여러분은 페루의 관광도시 쿠스코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저도 이번 여행을 통해서 이 쿠스코를 알게 되었는데요. 잉카 제국의 수도였던 쿠스코를 구경하시기 전에 먼저 잉카 제국의 간단한 역사를 한번 둘러보는 것이 이 쿠스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때 잉카 제국의 수도였던 이 쿠스코의 중심부 아르마스 광장과 그 전경을 잠시 영상으로 한번 보시면서 쿠스코를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신 잉카 제국의 수도였던 쿠스코는 도시 전체가 비운과 슬픔의 역사를 간직한 곳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방금 보신 영상처럼 건물들이 다 스페인식으로 들어차 있지만 오래전에 잉카 제국 시대의 건물들이 여기에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화려했던 잉카 제국이 피사로가 이끄는 군대 170여 명에게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버릴 수 있을까? 지금도 많은 역사가들이 궁금해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에서 알 수 있듯이 아메리카에도 여러 크고 작은 문명이 서로 다른 시기에 존재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제국으로 나아갔습니다마는 북아메리카에는 아파치, 체로키 등 인디언들이 살고 있었지만 훗날 유럽 이주민들에 의해서 서서히 사라져 갔습니다. 중남미에 있던 나라들은 스페인 군대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아즈텍 제국이 스페인의 코르테스가 이끄는 500여 명의 병사, 16마리의 말, 50여 정의 최신식 총에 의해서 여러 전투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1519년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 이후 잉카 제국은 피사로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해보고자 합니다. 남미 대륙에는 오래전부터 차빈 문명, 파라카스 문명, 나스카 문명, 모치카 문명, 치무 문명 등 시기별, 지역별로 크고 작은 문명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힘없이 지내던 잉카인들이 1438년 파차쿠텍 왕이 9대 왕으로 즉위하면서 정복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우아이나 카팍 왕의 이르기까지 지속하여 남미의 북쪽 콜롬비아 남부에서부터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 칠레, 북부에 이르는 넓은 지역을 지배하게 됩니다. 지금도 쿠스코를 여행하시게 되면 잉카 제국의 시작을 알린 파차쿠텍 왕의 동상이 곳곳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원래 쿠스코의 이름은 세계의 배꼽이라는 뜻의 케추아어로 쿠스쿠라고 발음하지만 스페인 사람들이 이 쿠스쿠를 비하하기 위해서 강아지 종류의 이름인 쿠스코로 불렀다고 여행 가이드에게 들은 바 있습니다. 11대 왕인 우아이나 카팍 왕이 지금의
에콰도르 수도 키토에서 반란군을 진압하려고 원정을 나갔다가 현재 추정되기를 천년도로 죽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베달은 두 아들에게 나라를 나누어 통치하게 하는데요. 북쪽은 에콰도르를 중심으로 아타우알파가 다스리고 또 쿠스코를 중심으로 우아스카라가 이 남쪽 지역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아스카라는 자신을 내쫓고 황제의 자리를 노릴 것을 두려워하여 북쪽의 아타우알파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북쪽의 아타우알파가 쿠스코를 정복하여 왕위를 빼앗고 최종 잉카 제국의 왕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몇 달이 채 지나지 않아서 성자의 저주가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자의 저주란 바로 형제의 난으로 국력이 소진했던 잉카 제국은 1532년 11월 16일 토요일 아침 그 역사의 운명을 바꾸는, 아니 어쩌면 세계사의 흐름을 바꾸게 되는 이 만남, 바로 정복자 프란시스코 피사로 군대를 마주하게 됩니다. 잉카인들은 오래전부터 그들의 전설인 하얀 얼굴의 사람들이 나타나 자신들을 다스릴 것이라는 전설을 믿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사로 군대가 상륙했을 때 원주민들이 우호적으로 환대하였다고 합니다. 잉카 제국의 중심지였던 지금의 페루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이 스페인의 정복자 프란시스코 피사로입니다. 피사로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에 시간을 내어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피사로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타우알파 왕은 그가 전쟁에서 얻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온천인 가마르카에 머물고 있었다고 합니다. 보고를 받은 아타우알파 왕은 200명도 채 안 되는 군대가 그에게 위협이 될 리가 없다는 판단하에 그는 피사로 군대를 가마르카로 불러들이게 됩니다. 피사로와 그의 일행들은 밀렘 지대를 전전하며 1532년 11월 15일 마침내 가마르카에 도착하게 되고 피사로는 아타우알파 왕을 사로잡을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근처에 머물고 있던 아타우알파 왕을 가마르카로 유인하여 불러들이게 됩니다. 당시 약 6,000명에 달하는 호위 병력들은 작은 도끼나 무기들을 들고 왕과 함께 이 가마르카로 들어왔는데요. 당시 그는 술에 취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가마르카 도시로 들어온 잉카인들은 그 어떤 스페인 군사도 보지 못했고요. 이 스페인 군사들은 모두 건물 속에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을 맞은 유일한 사람은 통역관이었던 도미니코 회의 수사 발베데코라는 그런 수사였습니다. 통역사인 이 수사는 아타우알파 왕에게 조서를 읽어줍니다. 스페인 국왕의 권위를 인정하고 가톨릭 신앙을 받아들이겠다는 이 내용의 조서를 거부하게 됩니다. 아타우알파 왕은 그가 들고 있던 성경책에 관심을 보이고 잠시 성경책을 훑어본 후 이 성경책을 바닥에 내던지고 맙니다. 이에 격분한 수사는 곧바로 피사로에게 돌아가 공격하라고 요구하였다고 합니다. 피사로의 공격 신호를 받고 스페인 군대가 건물 속에서 쏟아져 나왔고 잉카 호위병들이 혼란 속에 허우적댈 때 피사로는 황제를 사로잡는 데 성공하였다고 합니다. 급에 질린 아타우알파는 만약 그들이 풀어준다면
2달 안에 이 큰 방에 금으로 가득 채워주겠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런 금과 은을 얻었던 피사로 군대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몇 달 후에 잉카 대군의 기습을 두려워하고 아타우알파가 포로로 남아있으면 너무 위험한 인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법정에 세우고 우상숭배라든지 스페인에 대한 반란 여러 제목을 붙여서 유죄를 선고하고 화형에 처하게 되는 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당시 잉카인들은 시체가 사라지면 결코 내세에 갈 수 없다는 믿음 때문에 이 아타우알파 왕은 아주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이때 발베데르 수사는 그에게 만일 그가 가톨릭으로 개종을 한다면 화형이 아니고 교수형으로 형을 낮추겠다고 제안을 했다고 하고 아타우알파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프란치스코 아타우알파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죽던 날 아침 너의 나이가 몇이냐고 물었을 때 우리는 너희들처럼 시간을 세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내가 태어난 이래 31번의 수학을 경험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1533년 7월 26일 그의 요구에 따라 교수형으로 사형당했다고 합니다. 그의 왕위는 계속 그의 형제와 또 그의 자손들에게 계속 이어져서 몇 번을 갔지만은 그리고 잉카인들의 저항이 계속되었지만은 그 역사의 큰 수레바퀴의 진로를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사로잡혀 죽게 된 아타우알파는 지금까지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상황 파악을 정확하게 하지 못해 제국을 잃어버린 무지한 지도자의 상징으로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명했던 잉카 제국은 1476년경부터 우리나라로 따지면 조선 9대 왕인 성종 때 페루 지역의 크고 작은 문명을 꾸준히 정복하여 완성되었지만 몇 년도 지나지 못한 1572년 스페인 정복자에 의해 완전히 문을 닫고 식민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 이상이 잉카 제국의 간단한 역사입니다. 이러한 역사를 이해하고 나서 쿠스코를 관광하시면 쿠스코의 곳곳에 더 많은 것을 참 큰 아픔과 슬픔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지금까지 호모노마드의 역사기행 잉카 제국의 역사를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